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환상 이야기 오스트레일리아 편 DJ 피작 다시 돌아온 꽃.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꽃이 사라지진 않았나요? 꽃이 사라졌다면 단순히 꽃만 사라진 게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시 꽃이 돌아왔다면 그것 또한 꽃만이 돌아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마을에 다시 돌아온 꽃을 통해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온 꽃. 옛날 옛적 어느 한적한 마을에 한때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힘을 지닌 한 마법사가 이곳을 지나다 마을의 모습에 반해 여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법사는 질병과 병의 총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건강하고 항상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풍요로워지자 점점 거만해지고 남을 위한 배려가 사라지고 더욱더 자기 속만 채우려 하였습니다. 꽃을 가꾸는 사람도 줄어들고 이어서 마을의 전경도 점차 거칠고 쓸쓸해졌습니다. 꽃을 보지 못하자 이곳 사람의 마음마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끼리 안녕하세요와 같은 간단한 인사마저 나누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끼리 간혹 어깨라도 부딪히면 인상을 쓰거나 혹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에 마차가 조금만 지체해도 뒤에서 고함치고 심지어 욕설과 위협까지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란 말을 쉽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죠. 마법사는 점점 포악해지고 사악해져가는 이 마을 사람들과 더는 함께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법사는 입버릇처럼 이런 마을을 곧 떠나게 될 것이라 말했죠. 자신이 떠나면 모두 크게 후회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찾아올 수 없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피신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법사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법사는 정말 그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마법사가 사라지자 그 마을은 물론 나라 전체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꽃들이 시들해지더니 그 나라의 모든 숲에, 초원에, 언덕에, 해변에, 강가에 그리고 호숫가에 피었던 꽃들마저 모두 순식간에 시들고 사라졌습니다. 꽃이 사라지자 나비와 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숲속 다른 모든 곤충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제는 새들도 이곳으로 더는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꽃으로 가득했던 그 마을은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개울도 저수지도 이제는 모두 물을 머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개 남은 우물 덕분에 가축을 키우며 사람들은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꽃은 이곳 마을 사람에게는 상상 속에서나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마을 아이들은 실제로 꽃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한때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꽃이 있었다고?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건 어른들이 지어낸 예지이야기일 뿐이야.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아이는 꽃이 없는 또 다른 험악한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도 엄마가 들려주는 꽃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여느 아이와 달리 이 아이는 모든 꽃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에보란 이름의 이 아이는 꽃 이야기 외에 그 어떤 이야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엄마에게 꽃 이야기를 들려달라 졸랐습니다. 왜냐하면 에보에겐 활짝 핀 꽃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위대한 마법사에게 찾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이 마을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보는 성장하면 할수록 꽃에 대한 사랑도 함께 커졌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된 에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위대한 마법사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꽃을 돌려달라고 할 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수심이 가득하여 에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란다. 그것을 진짜로 믿어선 안 돼.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들려준 이야기일 뿐이야. 할머니도 할머니의 엄마가 또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일 뿐이란다.
엄마는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구나. 이 이야기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단다. 아들아, 꽃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는 것일 수도 있단다.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설사 꽃이 있다 한들, 마법사가 실제로 있다 한들, 높고 높은 산꼭대기에 은둔하고 있는 마법사를 어디서 어떻게 찾겠니? 내가 천년만년 찾아다닌들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단다. 하지만 에보는 엄마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마법사를 찾아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그 마을의 유일한 식량인 유포를 잔뜩 배낭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나이든 이웃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한참이나 모자라군. 멍청한 사람이나 옛날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개지. 에보는 이 말에 개의치 않고 남쪽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면 남쪽에 가장 높은 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보는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 높고 높은 어느 산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의 봉우리 아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단 깊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던 에보는 마침 그곳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를 발견하였습니다. 에보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어부는 일손을 멈추고 기꺼이 자신의 배로 이 젊은이와 함께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보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어부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는 어부였던 그 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 하였습니다.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이 강을 건너는 사람이 몇십 년에 한 번씩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마법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오. 그렇지만 가끔 저 산봉우리 정상 어디에 누군가 머물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요. 에보는 감사의 마음으로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육포를 어부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부는 담내로 잘 말린 생선 몇 마리를 젊은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야기를 곰곰이 새겨보니 이곳도 자네 마을과 별반 다르지 않구려. 예전에 이 강가는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꽃은 볼 수 없었지만 과일나무들로 풍성했다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모두 없어졌지요. 큰 돈벌이에 급급하여 마을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모두 베어 비싼 목재로 팔아버렸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말려 겨우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지요. 아무튼 꽃을 찾게 되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구려. 나룻배는 마침내 다른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내부는 산기슭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나 있는 오솔길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바위와 자갈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그는 몇 번이고 계속하여 주변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산 주변을 돌며 내부는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길을 찾아야 해. 길이 있을 거야. 마법사도 산 꼭대기에 가려면 길이 필요했을 거야. 그 길을 찾아야 해. 오랜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해보지만 찬찬히 바위 사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연이어진 작은 발자국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흔적을 따라 한참 산을 오르던 내부는 산 정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은 보이지 않고 가파른 계단만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직 사다리처럼 생긴 계단 아래에는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안고 오도가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시집간 딸네 집에 처음으로 다녀오는 길인데 이 계단을 도저히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이곳에 앉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보는 이 할머니를 도와 수직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오른 후 계단 아래를 바라보니 아찔하여 현기증이 났습니다. 험준한 계단이 끝나고 마침내 아담한 평지에 자리 잡은 할머니의 집에 도달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발길을 재촉하는 에보에게 말린 옥수수랑 아주 작은 감자와 잘 말린 호박씨 같은 씨앗 등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허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게요. 하지만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게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고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젊은이. 그리고 보니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꽃은 없지만 정성껏 열매를 맺은 풀들이 가득 자라고 있었습니다. 에보는 다시 자갈초성이의 험난한 길을 한참이나 더 올라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에보는 어느 바위 아래에 몸을 숨기고 등반 첫날 밤에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내보는 길을 또다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침 안개로 산 정상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애보는 안개가 걷히길 기다리며 잠시 허기를 채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애보 곁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와 애보를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는 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애보는 마지막 남은 육포와 말린 생선을 나눠주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먹이를 물고는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곳에 짐승들이 다니는 길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 한참을 걷던 애보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식량이 더는 남아있지 않은데 여기 과일만 있으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군. 그런데 저기 또 가파른 절벽이라니. 애보는 또다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등반이 끝날 즈음에 다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애보는 바람을 막아줄 바위를 찾아 그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등반을 시작한 사흔날 아침, 과일로 배를 채운 애보는 바위와 자갈투성이에 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40날에도, 5날에도, 6날에도 황량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구름에 가린 산 정상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애보는 크게 낙심하고 지쳐만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을 깬 애보의 눈에 구름이 거친 산 정상이 보였습니다. 애보는 다시 용기를 내어 정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투성이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곳 바위들은 하나둘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듯하였습니다. 곧장 애보에게 달려와 그를 거꾸로 매달고는 산 아래로 던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애보는 몹시 두려웠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달아날 기력마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여드렛 날 아침, 마침내 산 정상에서 애보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귀에 작은 물방울이 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증을 달래줄 옹달샘이 바로 애보 곁에서 밤새 수줍은 듯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애보는 몸을 굽혀 샘물에 입술을 대자 거짓처럼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력하고 짜릿한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애보 뒤에서 이 높고 황막한 산꼭대기에 왜 왔는지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마법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에게 꽃과 곤충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꽃과 꿀벌과 새가 없는 곳은 너무 아프고 슬픈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만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꽃과 곤충과 새들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면 이 나라 사람들도 더는 못되고 사악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애보는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는 손에 들려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은 손은 그를 영원한 꽃의 나라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넓고 넓은 언덕에 형형색색 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은 손은 애보를 꽃들로 만든 카페 뒤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다지 많은 종류의 꽃이 있고 꽃이 이토록 아름다운 줄이야. 애보는 눈앞의 전경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보게 된 꽃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기는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하고 태양 광선을 머금은 꽃들은 수천 수만 개의 무지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애보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울컥한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목소리는 애보에게 말했습니다. 등반 내내 견디기 어려운 허기를 참고 포기하지 않고 이 험준한 절벽을 오른 걸 보니 의지가 확고한 젊은이는 확실한 것 같군. 목소리는 이어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꽃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나. 애보는 조심스럽게 갖가지 3개 꽃을 고룩해어 배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배낭이 꽃으로 가득 차자 보이지 않은 손은 그를 다시 산 정상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꽃들을 너의 나라로 가져가거라. 너의 신념과 용기 덕분에 너의 나라는 이제 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내가 사는 곳이 꽃으로 가득할 것이란 뜻이다. 북풍과 동풍과 서풍과 남풍은 꽃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비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꿀벌은 꽃에서 찾은 달콤한 꿀을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애보는 감사를 표하고 곧바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배낭은 꽃과 흙으로 가득했지만 오히려 가볍게만 느껴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애보는 일전에 뵌 할머니의 집을 찾았지만 그 집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기슭에서 이전 어부를 다행히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너 내부는 뱃삭수로 자신이 먹고 간직해둔 과일의 씨앗을 건네주었습니다. 애부는 집을 향해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러 죽은 듯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 그의 잠을 깨운 것은 일전에 그가 만난 강아지와 고양이였습니다. 이미 덩치 큰 개가 되어버린 강아지와 고양이는 애부를 알아보고 그의 곁을 내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기이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애보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그에게 음식과 물과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애보는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일전에 산기슭 할머니에게서 받은 마른 옥수수와 작은 감자 그리고 잘 말린 씨앗들을 선물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애보는 마침내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생애 처음으로 보는 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꽃의 향기도 처음으로 맡아보았습니다. 그 감미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꽃이 가져다준 즐거움과 행복감을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느낌을 상상하거나 꿈꾸지도 바라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꽃들이 실제 있었구나. 꽃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작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 꽃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꽃을 보고 자랄 수 있게 되어 너무 다행한 일이야. 이제 이 마을과 이 나라 모든 곳은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되었습니다. 언덕에, 계곡에, 강과 호수와 바닷가에 꽃이 피고 또 피었습니다. 온 나라에 꽃이 퍼졌습니다. 때론 북풍이, 때론 남풍이, 때론 동풍이, 때론 서풍이 비를 가져왔습니다. 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어나비와 함께 모든 곤충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꿀벌도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시 꿀을 먹을 수 있었고 꿀의 달콤함도 함께 즐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 먼 남쪽 마을에서 수확한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호박과 가지 등이 시장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 달콤한 과일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상인들과 고객들은 상쾌한 인사말을 나누며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머니 이 과일은 참 실하네요. 그럼요. 정성껏 잘 키웠죠. 감사해요. 애부는 이 대화를 듣고는 씩하고 웃음이 삐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꽃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젊은이가 해내었습니다. 이 젊은이 덕분에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 조금씩 변해가고 마을과 나아가 도시의 모습도 변해가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애보가 시장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애보는 사람들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용기 있고 현명한 시장이 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과 도시에 꽃이 사라진 것은 우리의 욕심과 사악함 때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곳에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꿀을 빼앗긴 삶은 더구나 상상하기 싫었고요.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위대한 마법사의 분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꽃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은 물론 어른들 스스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필로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걸까요? 혹 우리도 꽃과 나비와 새가 사라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사막에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꽃과 곤충과 새들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들을 되찾는 방법도 이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꽃과 곤충과 새들이 사라지기 전에 지켜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 안녕. 다음 이야기에서 꼭 또 봬요. 감사합니다.